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인 T-50이 태국으로 수출됩니다. 2011년 인도네시아의 16대 수출을 시작으로 이라크와 필리핀에 이어 태국에 4번째로 도입하게 됐는데요. T-50 수출은 세계 훈련기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향후 미국 시장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태국 정부가 T-50의 강점을 높이 평가해 자국 훈련기로 T-50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수출 금액은 1억 1천만 달러, 우리 돈 1,200억 원 규모이며 계약 후 30개월 안에 T-50 4대를 납품하는 조건입니다. 이번 훈련기 사업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이 치열한 경합을 벌였지만 성능에서 앞선 T-50이 최종 승자가 됐습니다. 고심을 거듭하던 태국 당국은 기초 전술훈련부터 경공격 기능까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한국산 T-50을 선택했습니다. T-50은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미국 록히드 마틴사가 1997년부터 2005년까지 2조 원을 투입해 만든 고등훈련기입니다. 최고 속도가 마하 1.5에 이르고 경공격기로 운영할 수 있어 높은 활용도를 자랑합니다. 카이는 T-50 수출 성사로 미국 차세대 고등훈련기 사업인 TX 사업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TX 사업은 노후 훈련기 등을 교체하는 38조 원대의 초대형 프로젝트. 미국은 오는 2017년 차기 훈련기 1000대의 도입 기종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에선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보잉 등 세계 굴지의 방산업체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T-50 고등훈련기는 지금까지 필리핀에 12대, 이라크에 24대, 인도네시아에 16대가 수출됐습니다. 국방뉴스 윤현수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육군 제1야전군 사령부를 방문해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지난 16일 취임한 김영식 사령관은 적에게는 두려움을 주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1야전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상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 제1야전군 사령부에 대한 현장 국감이 18일 열렸습니다. 16일 취임한 김영식 사령관은 지난 8월 위기 상황 때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준 국민과 국회의원들이 있었기에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다며 강한 전투형 군대를 만드는 데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적에게는 가장 두려운 존재인 제1야전군, 국민으로부터는 가장 신뢰받는 제1야전군, 저로부터 이등병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성원들이 한마음으로 뭉쳐서 우리에게 부여된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전투형 군대를 만드는 데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식 사령관은 완벽한 전투준비태세 확립과 전투 임무에 기초한 실전적 교육훈련, 병영문화 혁신을 통한 선진병영 정착,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제1야전군상 구현을 지휘 중점으로 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1군 사령부의 강한 정신교육과 선진 병영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최근 북한의 포격 도발 때 전역을 앞둔 장병들이 스스로 전역을 연기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든든해할 수 있는 1야전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방위원들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유형별 지침을 명확히 내려서 현장 지휘관이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지역민들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합참과 국방부 등과 협의해서 동해안 지역의 해안 철책과 인통선의 축소 조정 등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우리 군과 미 군은 유사시 즉각적이고 원활한 연합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미 해병대가 우리나라에서 펼치는 전지훈련 프로그램인 K-MAP 훈련도 그중 하나입니다. 한미 해병대가 전기 전술을 서로 공유하며 대대급 연합작전 능력을 키운 K-MAP 훈련 현장을 송민아 기자가 전합니다. 적군이 기습적으로 도발해 한미 해병대원에게 연합작전 명령이 부여된 상황. 작전 지역에 도착한 CH-47 헬기에서 신속히 내려 사주 경계에 들어갑니다. 근접전에 대비한 기동사격 훈련장. 한미 해병대원들은 2명씩 조를 이루어 기동 간 전투 사격을 실시합니다. 언어는 서로 다르지만 양국 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맡은 역할을 수행해냅니다.
해병대 2사단 장병 500여 명과 미 해병대 3사단 장병 600여 명이 지난 7일부터 미 해병대의 한국 내 훈련 프로그램인 K-MAP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주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훈련은 한미 해병대가 관련 평가와의 협동 훈련을 통해 상호 운영성과 전투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한미 해병대는 이번 연합 훈련을 통해 연합작전 수행 능력과 개인 전투 기술을 숙달하여 어떤 임무라도 반드시 완수해내겠습니다. 2주차 훈련 기간, 한미 해병대원들은 보병과 포병 등 각 병과별로 훈련을 진행하며 실전을 방불케 하는 연합작전을 선보였습니다. 이 밖에도 한미 해병대는 도심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적 도발 상황을 가정해 연합작전을 펼쳤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해병대원들은 사전 시뮬레이션 훈련을 하며 작전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적군이 도시 건물을 장악한 상황, 연막탄으로 시야를 제한하고 건물 진입을 시도합니다. 한미 대원들은 서로를 엄호하며 층별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건물 내 잔적을 소탕합니다. 훈련에 참가한 미 해병대원들도 상호 신뢰 속에 작전을 완수해냄으로써 K-MAP 훈련의 필요성을 공감했습니다. So I think we need to keep the K-MAPs, the Korean Marine Exchange programs going. It's a great program. I think also the ROK Marine should send units back to our bases in Hawaii and the United States and have a chance to participate in some of our exercises there. I think they'd benefit a lot from that. That would strengthen our partnership and capabilities. 한미 해병대는 매년 10여 회 실시하던 K-MAP 훈련을 올해부터 19회로 확대해 양국 대원들의 협동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12번째로 실시하는 이번 훈련은 오는 26일 종료됩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견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연합작전을 이끌어 나갈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이취임식이 17일 열렸습니다. 김현직 육군 대장은 이날 제25대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겸 17대 지상구성군 사령관으로 취임했습니다. 김신임 부사령관은 취임사를 통해 세계 최강의 한미동맹을 보다 견고하게 발전시키고 상호 신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오늘 밤 당장 전투가 벌어져도 승리할 수 있는 파이트 투나잇 태세를 갖출 것을 강조했습니다. 24대 부사령관 박선우 대장은 이날 이임식을 끝으로 40여 년의 군 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했습니다. 박 전 부사령관은 이임사에서 동맹의 위상이 더욱 공고히 유지될 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며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더라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위해 항상 함께할 것이라고 이임 소감을 전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아픔의 역사를 간직한 미아리 고개를 기억하고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미아리 고개는 6.25 전쟁 당시 수많은 인사들이 쇠사슬에 묶인 채 북한으로 끌려간 곳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과 신상범 육군 56사단장을 비롯해 지자체 인사들과 제향군인의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행사장을 찾은 6.25 참전용사들에게 참석자 전원이 기립박수를 보내며 호국 영웅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한편 동구 여중 학생들은 미아리 고개의 역사를 뮤지컬로 꾸며 참석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육군 15사단이 17일 강원도 철원군의 수연공원을 개장했습니다. 50여 년 전 수피골 대침투 작전에서 장렬히 산화한 승리부대의 전투영웅 고 김수현 병장의 넋을 기리기 위한 공원인데요. 수연공원은 고 김수현 병장 추모비를 중심으로 당시 치열했던 격전 현장을 보여주며 호국 정신과 전투 의지를 자연스레 고취할 수 있도록 조성됐습니다. 원동환 중사의 보도입니다. 육군 15사단은 지난 1월 승리부대 5대 전투영웅을 선정하고 그들의 정신과 혼을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대가 선정한 5대 전투영웅 중 고 김수현 병장은 1964년 11월 대침투 작전 때 적과 싸우다 현장에서 전사한 인물입니다. 부대는 그의 용기와 군인 정신을 본받기 위해 당시 작전 현장이었던 강원도 철원군 수필령에 수연공원을 개장했습니다. 17일 열린 개장식에는 승리부대 전우회와 사단 장병들이 참석해 고 김수현 병장의 숭고한 넋을 기렸습니다. 수연공원은 고 김수현 병장 추모비를 중심으로 침투한 공비들이 은거한 바위와 교전으로 발생한 피탄 흔적 등 당시 치열했던 현장이 보존돼 있습니다. 수연공원은 사단의 전투 영웅인 고 김수현 병장을 추모하고 용사들의 호국 의지를 고양하기 위하여 조성이 되었습니다. 장병들의 정신적 대비태세 완비에 선배 전우들의 실제 전투 현장만큼 좋은 교육 장소는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선배 전우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장병들의 호국 의지, 전투 의지를 고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부대는 수연공원 개장식에서 교육훈련과 전투준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여준 장병들에 대한 전투영웅상 수여식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국방뉴스 원동환입니다. 육군 39사단과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17일 창녕문화체육관에서 6.25 전사자 발굴 유해 연결식을 거행했습니다. 사단장 주관으로 거행된 이날 연결식에는 김충식 창녕군수 등 단체장과 유족회, 발굴에 참여한 장병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부대는 지난 4월 22일 개토식을 갖고 국군과 미군 24사단이 북한군에 맞서 2주간 사투를 벌였던 창녕 박진지구 전투 지역에서 유해 발굴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군 유해 한 구와 34종의 유품 571점을 발굴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발굴에 참여한 우리 장병 모두는 선배 전우들의 유해를 반드시 찾아 사랑하는 가족품으로 돌려보내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발굴에 임했습니다. 감개무량하고요. 많은 아버지들 더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아버지들도 어디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곳에서 발굴되셔갖고 대한민국의 품함에 안겼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진 사단장은 이날 호국 영령 깨드리는 추모사에서 국가 존망의 위기에서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신 거룩한 희생은 오늘날 조국을 지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면서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애국 정신을 이어받아 다시는 전쟁의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부대는 6.25 전쟁 당시 낙동강 전선의 격전지였던 창원, 창녕, 함안, 하동 일대에서 지난 2002년부터 올해까지 총 403구의 유해를 발굴했습니다. 육군본부가 주최하고 있는 생동감 콘서트가 최근 육군 7사단 장병들을 대상으로 열렸습니다. 토크 콘서트는 기존의 노래와 댄스 위주의 공연에서 벗어나 장병들의 롤모델이 되는 인생 선배와 기업 CEO 등 멘토들의 강연을 콘서트에 접목한 새로운 방식의 콘서트입니다. 이번 콘서트는 여성 댄스 그룹 스위치의 공연을 시작으로 서정열 사단장의 인사말과 최맹호 동아일보 고문, 김호경 세인트 프란시스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강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강연 중간에는 걸그룹 투엘의 신나는 댄스와 노래, 커버 댄스팀 얼루어와의 합동 공연도 펼쳐져 열기를 더했습니다. 최근에 훈련이 끝나서 약간 지치고 힘들었지만 이번 토크 콘서트로 인하여 재충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재미도 있었지만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남은 군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육군본부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육군본부는 토크 콘서트를 통해 콘서트장의 생동감이 병영의 생동감으로 이어져 밝은 병영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는 매주 이 시간 한 주간 있었던 국방 관련 이슈를 분석하는 국방 주간 이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긍정적 변화 유도를 위한 우리의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이명철 현안연구실장입니다. 국방 주간 이슈의 이명철입니다. 북한의 국가우주개발국 국장은 지난 9월 14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위성 분야의 발전 현황을 소개하면서 세계는 앞으로 선군 조선의 위성들이 우리 당 중앙이 결심한 시간과 장소에서 대지를 박차고 창공 높이 계속 날아오르는 것을 똑똑하게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한반도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영내 동맹국들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 하면서 북한의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대북 정책에 있어서 한미 간 공조체제는 긍정적인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유지되고 있는 한반도의 불안정한 평화 상태가 한미 동맹과 연합 방위력을 기반으로 한 것임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독자 능력보다는 한미 공조를 통한 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것이 군사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대내외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보다 유리할 것입니다. 이러한 공조는 현재 북한 변화에 있어 최대의 장애 요인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핵 등 대량 살상 무기 해결 과정에도 그대로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지적된 바이지만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대북 압력 행사와 관련 우리 정부가 대북 지원이나 교류 협력에 있어 융통성을 발휘하고 이에 대한 한미 간 공조가 이루어진다면 북한 핵 문제는 오히려 조기에 해결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 있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주변국들의 대북 영향력을 가능한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국들은 대체로 한반도에서의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편이며 군사적 긴장이나 위기로 인해 한반도에 급격한 변화가 초래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한미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들 간의 양자 및 다자 관계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북한의 강경한 대남 대외 정책을 사전에 차단한 한편 포괄적인 개혁 및 개방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북 정책에 있어 우리 자신의 전술적 융통성을 증대시키는 것 역시 긍정적인 북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대북 정책에 있어 기존의 것들과는 강도상 차이가 있거나 이미 달성된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의 선택을 가능한 회피하려는 듯한 인상을 주어왔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정책 수단의 전술적 변경을 기존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거나 노선 자체를 변경하는 것과 동일시 않은 오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기본적인 정책 노선을 급격하게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난점이 있으며 한미 간의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전술적인 수단의 변화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온건한 대북 정책을 구사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가 사전에 감지될 경우 정치 외교적인 대화나 화해 및 협력 기조는 유지하는 가운데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수단을 택함으로써 북한의 기습적 도발 가능성을 상당 부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근본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 이후 남북 고위급 접촉을 통한 합의에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우리가 얻었던 경험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방뉴스는 이번 주부터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로부터 듣는 군 장병을 위한 응원 메시지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를 준비했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정의화 국회의장이 우리 장병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의장 정의화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토 방위에 땀 흘리고 있는 사랑하는 국군 장병 여러분, 200마리 땅에서 국위 선양에 힘쓰고 있는 해외 파병 부대의 장병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가 참으로 많습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의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달 초 북한의 도발에서 비롯된 남북 간의 첨예한 대치 속에서 우리 군은 한치의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전우들과 함께 조국을 지키겠다며 전력을 미루는 장병들의 눈동자는 결의에 차 있었고 장롱 속에 넣어두었던 군복과 전투화를 꺼내는 청년들의 가슴은 애국심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강한 군은 결코 강한 무기만으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조국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희망이 있다는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국민들은 국군 장병 여러분의 능력과 애국심을 믿습니다. 조국의 안정과 평화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뒤에는 여러분을 믿고 응원하는 국민들이 있음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모든 국민들이 함께하고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신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취임사에서
오늘 밤 당장 전투가 벌어져도 승리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출 것을 강조했는데요.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전투에 임한다는 선승구전의 대비태세. 이것이 바로 오늘 밤 당장 싸워도 이길 수 있는 전승의 전제 조건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